이건 상술일 뿐이에요. 저러는 건 다 가식이잖아요. 여기 한국 사람들은 모두 가식적으로 이 행동을 한다고 불평하는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나고 자라며 미국 미슐랭 최고 셰프가 되었는데요.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과는 다르게 한국 식당들은 상술로만 장사를 한다며 요리계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그녀는 우연히 TV쇼 출연차 방문한 한국 식당에서 이 문화를 보고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그녀는 충격을 금치 못했을까요? 저는 에밀리아라고 해요. 뉴욕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20년 동안 셰프로 일하며 고급 식재료와 정교한 플레이팅으로 손님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선보여 왔어요. 그동안 저는 뉴욕의 레스토랑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고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고 팁을 주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어요. 저는 한국은 돈 없이 공짜로 반찬이나 커피를 준다니 그건 단순한 상술이거나 쓸모없는 서비스일 거야 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자신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겨서 한국 시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긴장도 느꼈어요. 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맛있는 음식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광장시장에 발을 들였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는 알록달록한 간판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처음 보는 음식 냄새와 따뜻한 분위기에 저는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셔서 이거 한번 맛보고 가세요. 우리 집 특제 무채김치예요 라고 말씀하시며 정성스레 담긴 김치를 건네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겨운 환대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돈이 전부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 할머니의 작은 선물 하나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게 생각했는지를 깨달았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문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계산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정과 인간미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시장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각양각색의 음식과 이야기는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제 요리에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었어요. 매 순간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 깊은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 경험 덕분에 저는 요리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받은 그 따뜻한 환대와 용기를 떠올리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서울 광장시장에서 저는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전통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작은 가게 안에서 풍기는 정겨운 분위기에 이끌려 들어가 보았어요. 가게 안은 아늑하고 따뜻한 빛이 가득했어요. 여러 가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옛날 할머니 댁에서 먹던 집밥을 연상시켰어요. 바로 그때 한 할머니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할머니는 이거 한번 맛보고 가세요. 우리 집 김치는 특별하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그릇에 담긴 300원짜리 김치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순간 놀라서 300원짜리 김치? 이게 왜 이렇게 무료로 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에서는 심지어 간단한 음식이라도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이 가득 담긴 음식을 공짜로 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는 저의 놀란 표정을 보시고 부드럽게 웃으시며 우리 집은 손님을 가족처럼 생각해요. 돈이 아니라 정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음식은 돈의 가치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어릴 적부터 가족과 이웃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자라오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손님이 오면 언제나 맛있는 반찬을 준비했어요. 그때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눴죠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그날 저는 김치를 한 입 먹어보았어요. 김치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고 단순한 재료지만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맛을 음미하며 눈물이 날 것 같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김치 한 숟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환대와 정겨운 말씀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음식의 값어치가 단순히 돈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더불어 인간미 넘치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그날 가게를 나서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따뜻한 경험을 잊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정을 조금씩 나누어 주려고 해요. 광장시장에서의 따뜻한 경험 후 저는 서울의 한 작은 한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한식당은 종로에 자리 잡고 있었고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제 눈앞에는 이미 테이블 위에 10가지가 넘는 작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크게 놀라 저기요. 아직 주문도 안 했는데 반찬이 이렇게 다 나오다니요? 라고 물었어요. 젊은 주인장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 이건 한국에서는 밥을 시키면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이에요 라고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추, 된장,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등 다양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반찬들을 보면서 뉴욕의 레스토랑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진정한 환대와 따뜻함을 느꼈어요. 식사를 시작하면서 주인장과 직원들은 반찬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반찬은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매주 직접 담그신 김치가 바로 이거랍니다. 라는 말씀에 저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한식당의 반찬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가족의 정성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저는 식사를 하면서 한 입 한 입 천천히 맛을 보았어요. 고추의 매콤함과 된장의 깊은 맛, 그리고 신선한 야채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맛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이런 맛있는 음식이 돈 하나 없이도 이렇게 모두에게 나눠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뉴욕에서 요리를 하면서 재료 하나하나의 가격을 매기고 손님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문화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음식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모든 가격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식사 내내 저는 주인장과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음식의 진짜 맛과 그 속에 담긴 전통의 소중함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정을 나누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친구가 집으로 초대해주는 듯한 포근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날 한식당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단순한 맛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앞으로도 저는 다양한 한식당을 방문하며 그곳에 담긴 전통과 정,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한식당에서는 주문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믹스 커피 한 잔을 제공해 주셨어요. 저는 뉴욕에서 레스토랑을 다닐 때는 커피 한 잔에도 꼭 돈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했기 때문에 커피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무료로 주는 거지? 라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잠시 후 한 젊은 종업원이 다가와 웃으면서 손님, 이건 저희 가게의 작은 서비스예요. 식사를 마치면 꼭 커피 한 잔은 드셔야 해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레 그 믹스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셔보았어요. 그 순간 제 입안에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랜 연구와 정성이 깃든 맛이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맛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아끼며 돌보는 정을 한껏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료를 건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종업원께서는 저에게 다정하게 이 커피는 저희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랑으로 연구한 특별한 레시피로 만드신 거예요.
한 잔에 담긴 정성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음식이나 음료가 단순한 상품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나누기 위한 소중한 매개체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문득 뉴욕에서의 차가운 비즈니스 문화와는 아주 다른 한국의 따뜻한 서비스 문화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만들 때 재료의 맛뿐만 아니라 정성과 사랑, 그리고 추억이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믹스 커피 한 잔이 제게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한국 사람들의 삶의 철학과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그 맛과 향, 그리고 종업원 분의 따뜻한 미소를 곱씹어 보았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작은 서비스 하나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움이 피어올랐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앞으로 제 레스토랑에서 고객들을 대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영감을 주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 문화의 진심과 음식과 음료에 깃든 사람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매 순간마다 느낀 이 따뜻한 감정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고, 앞으로 제가 만드는 모든 요리와 서비스에 그 정성을 조금씩 담아내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저는 그 믹스 커피 한 잔을 떠올리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여러 곳을 다니며 경험한 따뜻한 서비스와 정을 통해 저는 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제가 뉴욕에서 익숙해졌던 방식대로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고 서비스도 단순한 상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광장시장, 한식당, 그리고 믹스커피 체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사랑을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서울의 한 복잡한 거리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저는 낯선 길목에서 조금 당황했지만 그때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셔서 따뜻한 미소로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와 그 주변 분들은 저에게 길을 안내해 주셨고 심지어 작은 간식도 건네주셨어요. 저는 그때 진정한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사람들 간의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단순히 돈만 받고 음식을 제공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음식은 단순히 맛있게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과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매개체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가격을 따지기보다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해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또한 한 식당에서 만난 젊은 종업원과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분은 진짜 서비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요리와 서비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사랑과 정성이 담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저는 한국에 대한 강한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피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소중한 문화의 나라로 여기게 되었어요. 저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특별한 곳이에요. 앞으로 저는 이곳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 레스토랑에 그대로 담아내고 싶어요. 제가 만드는 음식 한 접시 한 접시에는 한국에서 만난 그 따뜻한 정과 사랑이 스며들어 손님들께도 그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과 정을 가슴 깊이 새긴 저는 뉴욕으로 돌아와 제 레스토랑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저의 수석 셰프 마이클과 매니저 사라를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반대했어요. 우리는 미슐랭 레스토랑인데 이런 공짜 서비스가 품격에 어울리겠어요? 라는 우려와 함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환대와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정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먼저 레스토랑의 한 구석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한국 믹스 커피 서비스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곳에는 서울 광장시장에서 찍은 사진들과 한국의 전통 반찬들이 담긴 이야기들을 전시했어요.
직원들에게는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운 변화였지만 저는 계속해서 우리 레스토랑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경험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해요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변화의 바람은 점차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 손님들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저희 서비스를 바라보았지만 곧 많은 분들이 그 따뜻한 서비스에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80대 할머니와 그 손자가 레스토랑에 찾아왔어요. 할머니께서는 한 잔의 믹스 커피를 받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며 어릴 적 마시던 커피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할머니와 손자는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소중한 기억을 이야기했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후 저희 레스토랑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정과 사랑이 담긴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오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와 미국의 미슐랭 평론가들까지 저희의 변화를 극찬하며 이것이 진정한 호스피탈리티예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저는 뉴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진정한 음식의 가치를 다시 찾게 되었어요.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한 접시의 요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과 추억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매개체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한 정이 제 레스토랑에 스며들면서 손님들도 점차 마음의 위안을 얻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저의 변화된 레스토랑은 이제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운 진심 어린 서비스를 잊지 않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저의 작은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이 따뜻한 마음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서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